저는 큰 고민 말씀드려도 돼요? 이것도 제가 진짜 요즘 많이 하는 고민인데 어느 순간 사람 만나는 게 이제 무서워지더라고요. 비주얼적인 것이나 뭐 그런 쪽으로는 아예 그냥 나는 없는 사람이다 세뇌를 시켰죠. 그러지 않으면 사실 좀 상처가 크니까. 그렇죠. 예. 술, 담배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러면 그렇죠. 목이 좀 한번 상태가 상당히 좀 안 좋아졌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가수 인생 최대의 또 좀 고비를 맞았던 순간들이고. 훗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노래를 잘하는 사람 중 한 명이 될 한 아이의 삶은 누구보다 비참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하시던 사업이 그거 자체가 이렇게 다 화재로 불타고 난 후에 어느 날 와보니까 이삿짐을 싸고 계신 거예요.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반지하 같은 집을 딱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 이제 살 집이다. 어머니는 막 울고 계시고 여름 되면 이제 항상 물 퍼내고 그리고 또 연탄을 떼니까 이제 밤마다 항상 가스 조심해야 되는데 연탄가스. 잘못하면은 중독될 수도 있는 상황들을 되게 많이 맞았어요. 일어나서 이제 막 그때 당시엔 뭔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주시는 김치국 먹으면은 막 김치국물 먹으면 어머니는 막 병원 가시고 막 이런 모습도 막 보고. 아직 정체성이 제대로 형성되기에는 많이 어렸던 그는 지옥과 같은 환경과 마주하며 크게 방황하기 시작했죠. 허구한 날 싸움도 하고 다니고 나쁜 짓도 하고 다니고 막 하면서 이제 정말 방황기를 맞기 시작했어. 잠 안 자고 막 스트레스 받고 술, 담배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그의 성격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기만 해도 열등감이 느껴지고 강한 분노를 느꼈죠. 누가 쳐다본다거나 그때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너무나 열등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런 척박한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모자라구나 하는 그런 어떤 열등의식 같은 걸 좀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나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었나 봐요. 이렇게 어린 시절 타인을 마주하는 게 힘들었던 경험을 겪은 김범수는 그 영향이 남았는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섭다고 하죠. 뭐 고민 있어요? 저는 큰 고민 말씀드려도 돼요? 이것도 제가 진짜 요즘 많이 하는 고민인데 관계에 대한 거예요. 제가 원래 관계 지향적인 사람은 아니어서 좀 서툴러요. 관계가. 왜 제가 관계 지향적인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해봤더니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고 싶은 생각이 너무 커서 상대방 앞에서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니 상대방이 하는 작은 얘기에도 너무 데미지를 많이 받고 집에 항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너무 많이 아파하는 모습을 이제 보니까 어느 순간 사람 만나는 게 이제 무서워지더라고요. 안 만나면 나도 상처 안 받고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실수 안 하잖아. 그런 시간이 되게 오래됐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는데 좋은 관계란 뭘까? 내가 다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나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고 싶은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 내 자신에게는 뭐랄까 그러니까 독이 된 거죠. 그렇지, 이런 인간적인 고민하는 거? 그런 게 속상한 것 같아. 다시 어린 시절의 김범수로 돌아와 그는 그렇게 방황하던 순간 한 친구를 통해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가수의 꿈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가수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나 그런 게 있었나요? 페인처럼 살다가 그냥 굉장히 이른 나이에 요절하는 것밖에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기타를 쳐줬던 친구가 사실은 그 친구가 끊임없이 저를 이제 교회에 데려가려고.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먼저 찾아갔어요. 일단 나한테는 지금 좀 기댈 곳이 필요하니 거기 어딘지 날 좀 데려가줘.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교회라는 데를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낡은 피아노 앞에서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화음을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맞춰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 마치 천사의 소리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그 활동을 같이 하게 된 거죠.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소리를 이제 내본 거죠.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거기 있는 친구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너 정말 잘한다 이런 얘기를 처음으로 듣게 된 거죠. 저한테도 이제 드디어 꿈이 생긴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때 제가 했던 그 나쁜 습관들 뭐 이런 행동들 일단 술, 담배를 끊었고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다 그냥 내려놨어요. 그렇게 자신의 재능을 알아봐준 교회 사람들 덕분에 다시 새로 태어난 김범수는 서울예대 실용음악과 진학에 성공했죠. 여담으로 당시 자신을 교회에 처음으로 데리고 간 이 친구가 많이 고마웠는지 현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기타 세션으로 고용한 상태죠. 최근 인기를 끈 탕후루 김범수 버전에 함께 나온 바로 그 친구입니다. 김나박이의 가장 첫 글자를 담당하고 있는 김범수. 그의 타고난 가창력은 신이 내린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빌보드 차트에 올라 우리나라를 세상에 널리 알린 싸이보다도 10년은 더 일찍 빌보드 차트에
진입했던 바 있었죠. 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기록이었습니다. 빌보드 하면 떠오르는 게 싸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 빌보드에 맨 처음 오른 게 김범수 씨예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세웠음에도 그는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얼굴을 가린 채로 등장했던 것이었죠. 빌보드 차트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가수의 노래가 올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리고 있죠. 사랑이야. 음성 변조만 하면은 사건 사고인데요. 저희 부모님이 저거 보시고는 너 무슨 죄졌냐. 사실은 그가 얼굴을 공개할 수 없는 슬픈 사연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그의 외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에야 사람들이 댓글로 유쾌하게 써먹는 소재이지만 당시 김범수는 정말 진심으로 마음이 힘들었다고 하죠. 얼굴 없는 가수로 좀 활동을 하셨어요. 적당한 시기에 이제 공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특히 조성모 형 같은 경우에는 등장했을 때 뭐 오히려 이제 더 막 이렇기 대단했죠. 때문에 예. 그 기대감이 이제 완전히 뭐 극에 다다라 네. 있었죠. 그 조성모 씨보다 더 이제 뭐 핸섬하고 기공자 같은 네. 그런 느낌이다. 비주얼적인 것이나 네. 뭐 그런 쪽으로는 아예 그냥 나는 없는 사람이다 세뇌를 시켰죠. 그러지 않으면 사실 좀 상처가 크니까. 그렇죠. 예. 이제 방송 TV 출연을 한번 했었어요. 그리고 첫 방송 딱 했는데 조금 그 바람 타던 노래가 갑자기 주춤하는 거예요. 순위도 완전 밀려나고 판매량도 훅 떨어지고 이제 제작자가 저를 이제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오디오형 가수로 이렇게 가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번의 기회로 이제 저는 다시는 TV 매체에는 나갈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이제 잃게 됐죠. 회사에서 뭐 시술 같은 거를 좀 권유하지는 않았나요? 사실은 그때 당시 제가 그것도 타이죠. 수술, 눈 수술을 그때 이제 초창기에 한 번 했었어요.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한마디로. 예.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한 건데 또 방송 못 하게 됐잖아요. 저하고 같은 또래의 가수들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효리 씨도 그렇고 성시경 씨 뭐 너무 화려하게 다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나도 막 저런 음악 방송 같은데 나도 가서 같이 하고 싶은데 이제 저게 못 나가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갈증들이 있었죠. 하지만 김범수는 세상에 나오고 싶었습니다. 자유롭게 자신을 드러내고 노래하고 싶었죠. 그래서 그는 큰 결심을 하고 소속사를 설득하게 됩니다. 윤도현의 러브레터라는 네, 프로그램. 근데 그 프로그램만큼은 제가 너무 욕심이 나는 거예요. 저 무대에 너무 서고 싶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 간곡히 참다가 저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거의 한 4년 만에.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이제 잘 버텨오다가 너 왜 그러니? 기회를 한 번만 주신다면 가수 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처음인 거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김범수예요. 네. 그런데 그 방송이 끝나고 나서 그 게시판을 딱 열어봤는데 한 10분, 20분 사이에 막 수십 페이지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외모보다는 왜 지금까지 활동하지 않으셨어요? 하는 뭐 그런 하여튼 좀 혼자 그거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서 노래할 수 있게 된 김범수는 이후 수많은 명곡을 탄생시키며 나얼, 박효신, 이수와 함께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로 우뚝 서게 됩니다. 김범수는 완벽주의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무대를 준비할 때 정말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 쉬지 않고 연습하고 노력하죠. 수많은 무대 중 실수라고 할 만한 무대는 여태껏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하려는 자신의 원칙 때문에 생긴 것이었죠. 나온다. 아무리 기다려도 난 못 가. 분의 날 60주년 어머, 큰 행사야. 제가 또 그때 또 2등병이었어요. 바로 앞에 한 10줄이 다 장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 성격인데 그냥 예를 들어서 박자를 놓쳤으면 잠깐 그냥 거기를 안 하고 다음 가사부터 그래요, 안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2019년 5월 그는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은 그의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데뷔 20주년 콘서트 당일 생긴 일이었죠. 김범수라는 이름은 곧 가창력을 뜻했습니다. 김범수 씨에게도 노래가 힘들었던 시기나 어떤 순간이 좀 있었습니까? 네, 저도 이제 딱 5년 전인데 20주년 기념 공연을 굉장히 좀 제 나름대로 치밀하게 그리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첫 공연 서울에서 딱 하는 첫 공연에 네. 제가 사실 전날까지만 해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당일날 공연 리허설하면서 목이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목 상태가 하루 만에 완전히 안 좋아졌어요. 다시 공연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뭐 그때 생각하면 정말 아직도 막 손에 땀이 나는데 이미 이제 지하 주차장에 차가 가득 이제 이미 다 오신 거예요. 이제 마치 뭐 정말 단두대에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첫 곡을 그냥 불렀어요. 신 목소리로 이제 관객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제 공연을 그날 당일 취소를 했죠. 그때 갑자기 뭔가 이렇게 확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트라우마들이 이게 꽤 무섭더라고요. 목소리를 잃었다는 거는 저한테는 마치 그냥 이게 뭐 제 생명 반쪽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그러니까 좀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딱 쉬기로 이제 그때 결심을 했었죠. 목이 좀 한번 상태가 상당히 좀 안 좋아졌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가수 인생 최대의 또 고비를 맞았던 순간들이고, 무대 트라우마나 목소리의 그 컨디션 회복 이런 것들 하는데 한 2-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김나박이 노래의 신 이런 수식어에 내가 짓눌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제가 살려고 그런 생각을 이제 그런 뭐 김나박이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난 사람이야. 그렇게 무대 트라우마와 자신감 저하뿐 아니라 사람 만나는 것도 다시 무서워졌다는 김범수는 그때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죠. 2019년 5월 급성 후두염으로 데뷔 20주년 기념 콘서트 3회 공연을 전부 취소했다.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옆에서 보는 우리들도 좀 정말 이 형이 많이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은 차를 탔는데 CCM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담으로 이후 그는 자신의 소중이가 부러지는 것과 성대 결절이 걸리는 것 중 무엇을 선택할 거냐는 말에 성대는 자신의 전부라서 성대 결절은 절대 안 된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성대 결절, 성기 골절. 사실 저는 이번에도 이제 목도 이제 조금 아파보고 하면서 더 소중하게 느끼는 거, 나에게 노래가 없으면 거의 남는 게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가수로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노래를 들려줄 수 있다는 게 더 큰 기쁨이기 때문에 최근 마라탕우르를 커버해 630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MZ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김범수. 그는 이제 더 이상 부담을 갖지 않고 힘을 빼고 천천히 느긋하게 주변을 돌아보면서 남은 생을 보내고 싶다고 말합니다. 목표 지향적인 인기, 돈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좀 앞서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은 좀 저는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느긋하게 주위도 좀 돌아보고 감사도 더 많이 전하면서 그렇게 여유롭게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